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13일 한인유권자센터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서비스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러싱 유니언상과 거리미화 프로젝트 자금으로 뉴욕시로부터 $50만 지원금을 확보한 피터구 시의원이 13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상인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유니온 소상인협회와 아주인 평등회 등과 함께 유니온 스트릿에서 지역 한인 상인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 150장을 배포했습니다. So we hope together we can have ideas and suggestions. So next year we do a very nice project to make sure the tourists come here and other people from the 5 boroughs when they come to shopping, then remember go to Union Street do shopping. 설문지 내용에는 나무 심기, 새로운 인도 설치, 휴식 공간 마련, 잔디 조성 등 10여 가지 추진 사업 등이 적혀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꼭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업을 표기해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주면 됩니다. 한국의 랜마크 같이 독립문을 세운다든가 세종대왕 동상을 세운다든가 하면서 여기는 한국의 길이다라는 것을 만들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 토리스트들이 또 와서 또 사진 찍고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일 거예요. 이 동네가 제대로 미화장치 한번 한 적이 없고 또 간판도 지금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간판이 내가 알기로는 70~80%는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건 20~3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것만 정리가 된데도 이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질 거며. 접수된 사업 가운데 타당성 검토와 최종 협의를 거쳐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별도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문지를 받지 못했으나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별도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 전달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엄홍길 휴먼재단이 13일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엄홍길 휴먼재단 뉴욕지회 창립식을 열고 박동주 전 한인수상인협회 회장을 초대 뉴욕 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왕은 세계 최고의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도전정신과 휴머니즘, 자연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실천하고자 뜻을 같이 한 엄홍길 휴먼재단이 13일 뉴욕지회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창립식에는 엄홍길 대장의 히말라야 등정 사진전도 전시돼 볼거리도 제공했으며 3주년 기념 동영상도 시청하며 창립에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해외 지회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금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뉴욕에서 저희가 오늘 그 지회 창립 총회를 지금 갖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뉴욕 지회를 창립 총회를 하고 다시 또 저희는 이제 내일 또 LA로 넘어가가지고 LA에서 내일 저녁에 또 제2의 또 해외 지부, LA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또 합니다. 2009년에 설립된 엄홍길 휴먼재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 지부가 있으며 이번 기회에 뉴욕과 LA 지부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현 엄홍길 휴먼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한국 최대 법률회사 김앤장의 이재우 대표는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박동주 전 한인수산협회 회장을 지사장으로 임명하며 기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엄홍길 휴먼재단이 해외에서 이렇게 첫 번째 지부를 가지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신 분들한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엄홍길 휴먼재단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홍길 재단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고봉 16자를 등정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처럼 네팔 히말라야의 오지마을에 16개의 휴먼 초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팡보체 마을의 첫 번째 휴먼스쿨 팡보체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올해 2월에는 카트만두 서북쪽인 타루프 마을의 두 번째 휴먼스쿨에 이어 4월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네팔 남부 룸비니 지역에 세 번째 휴먼스쿨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13일 한인유권자센터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한인유권자센터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Today I will be presenting two workshops. One just where I will be discussing bas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 taxpayer. And secondly, I will describe to the audience
the IRS collection process. 이날 강사로 나선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의 셀리 세턴 변호사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자격 기준, 미국 세금 관련 제도, 세금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턴 변호사는 IRS로부터 세금과 관련된 추가 정보 요구나 추가 세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는 버겐, 허드슨, 파사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IRS와의 분쟁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 뉴저지 오피스는 이제 저소득층 분들과 노인분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는 한인 사회의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의 한인 사회 확대 서비스를 위해 뉴저지의 여러 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 비행에 반발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항공사 이용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면서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앞으로 1, 2개월 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도 발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방침에는 일본 정부가 국가 대 국가 간 갈등 구도를 형성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일종의 제재를 내렸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AFP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로게 위원장은 오늘 오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OC는 한 국가의 한 도시에 올림픽 개최권을 준다며 두 국가의 분산 개최는 현행 올림픽 헌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칫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 헌장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로게 위원장은 다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회식에 입장하거나 단일팀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FP-통신은 동계올림픽이 인접한 두 도시에서 열린 적이 있고 하계올림픽도 지리적, 기후적 이유로 몇 차례 여러 도시에서 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주요 국제 신흥평가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국채 한도 상향 조정이 적절한 시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무디스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AAA입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그동안 미 의회가 정부의 채무 한도를 다음 달 2일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잇따라 경고해왔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제기되는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화 구실을 제공하고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촉발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3일 지적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놀스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저명한 정치인들을 포함해 갈수록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나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미국의 전술 핵 재반입은 북한이 한국 내 안보 이슈와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될 것이며 반미 감정 증폭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버금가는 반미 움직임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친환경 일자리가 화석 연료 산업의 고용 인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인 브룸킨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에 270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클린 경제가 금융위기 동안 미국 전체 경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지난해 기준으로 화석 연료 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100대 도시권을 상대로 친환경 일자리를 조사한 결과 뉴욕권이 15만 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로스앤젤레스권이 9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클린 경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예산을 점차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거킹을 포함한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 19개 식당 체인이 아동 비만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칼로리를 낮춘 건강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미식당협회는 이들 식당이 어린이들에게 과일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ids Live Well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어린이 3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상황에서 지방, 설탕, 염분을 줄인 한 끼 600칼로리 이하의 어린이 식단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버거킹,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시즐러, 데니스 등을 합해 15,00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19개 체인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맥도널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 판매 실적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 실적이 전월에 비해서 0.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은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5월에는 0.1% 감소했으며 6월에 다시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소매 판매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을 제외할 경우 지난달 소매 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의 하락 효과를 제거하면 전체 소매 판매는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 뉴욕의 생활비가 서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경영 컨설팅 업체 멀서가 공개한 2011 전 세계 생활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생활비는 전 세계 214개 도시 중 32위를 기록해 19위를 기록한 서울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 멀서가 매년 발표하는 생활비 조사는 전 세계 도시의 주거비, 교통비, 식품비, 의복비 등 200개 항목의 가격을 뉴욕시를 기준으로 종합 비교한 것입니다. 뉴욕은 지난해 27위에서 5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비쌌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생계비가 비싼 LA는 지난해보다 22계단 떨어진 77위에 랭크됐습니다. 한국국세청이 올 하반기 미국 등 해외에 10억 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의 역외 탈세 색출에 본격 나섭니다. 국세청은 13일 상반기 동안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부터는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지난달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는 10억 이상 해외 계좌를 중심으로 계좌 개설 배경,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당액이 한국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입국 과정에서 $10,000 이상 소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3월 말 기간 미화 기준 $10,000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 규모로는 약 $3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관법에는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없이 검사 과정에서 동행가족의 보유액 합산이 $1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전액 몰수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항세관 관계자는 상당수 여행객들이 현금 반출입 신고를 하면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한인 교통경찰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이며 대상은 고졸 학력 이상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으로 한인 교통경찰이 1명 더 늘어나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총 3명의 한인 교통경찰과 더불어 션 리, 루이스 리, 데이빗 전 등 3명의 정식 경찰을 포함해 총 6명의 한인 경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4일 날씨입니다.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최고기온 84도, 섭씨영상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영상 18도입니다. 15일 날씨입니다. 역시 무더위 계속돼 외출하실 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6도, 섭씨영상 30도, 최저기온 68도, 섭씨영상 2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창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가 브랜드도 몇 단위 올라갔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마침 뉴욕을 방문 중인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가 18 내지 19위 정도라고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은 10위권 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통한 국가 브랜드 상승을 위해 문화적 측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브랜드의 척도를 재는 데에는 여러 분야에 걸친 그 국가의 품격이 그 힘을 발휘하겠습니다만 이배용 위원장은 특히 문화적인 측면, 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잘 발굴하고 다듬어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관련해서는 요즘 한창 붐이 일고 있는 연예 한류를 비롯해 한글의 세계화 또 한식 세계화와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소개돼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한국 상품을 애용하고 결국은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류가 발전하는 한 과정입니다만 걸그룹 한류는 이미 미대륙 상륙에 청신호를 보내는 그 초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글 보급을 통한 한류도 이미 시동을 걸은 단계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에 이어서 이웃 리치필드 학군도 올가을 학기에 한국어 코스를 채택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 보급은 뉴욕 추진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글 보급이 늘어나 미국 각급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글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 우수성이 인정을 받게 될 때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저절로 상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부터 시동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추진 운동도 뉴욕 일원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 등 행사에서 비빔밥, 비비기 행사 등을 통해 뉴욕 시민들에게 선은 보였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 식당을 스스로 찾는 비율은 아직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한식 세계화는 기존 한식 식당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런 품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국 식당이 미국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실내 조명이나 메뉴 등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지만은 새로운 플래그십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기존 식당들을 활용해서 한식을 보급하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읽기 쉬운 메뉴로 통일을 하고 또 실내 디자인 등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드리게 한다면 그 역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모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한몫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조진형 위원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민주당 뉴저지 지부가 7월 17일 오후 2시 30분 리치필드에 위치한 한라름마트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유권자 등록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갔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합회 여성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7시 뉴저지 파인플라자 맥제이 볼룸에서 미주 뷰티 서플라이 업계 트레이드 쇼를 기념해 뷰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 1.5세와 2세대 신세대들만의 특별한 전야제가 열립니다. 뷰티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크로싱에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달은 위장 건강의 달로 맞아 위장 질환 관련 상담 및 검사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B형 간염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4번째 시리즈로 한여름밤의 스릴러를 선정해 그 2번째 작품으로 최호 감독의 사생결단을 오는 7월 19일 오후 7시 트라이베카 시네마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00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 컨설팅을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인 저자가 그동안 만난 수많은 리더들의 사례를 토대로 만든 책입니다. 성과 목표를 설정해 소통하고 전략을 코칭하고 실행자원을 지원해 도전 정신을 구취하는 7단계 로드맵이 생생한 현장 사례와 함께 펼쳐집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